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그중에서도 특히 PR 스트립, 이 감광핵 제거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기업이죠. PSK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PSK 홀딩스에서 이제 전공정 장비 사업 부문만 딱 독립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핵심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시장에서 아주 입지가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그 주력 제품 PR 스트립 장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회사 내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포토 공정 후에 웨이퍼 위에 감광액이라는 게 남거든요. 그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싹 제거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비예요. 핵심 장비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이걸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PSK의 얼굴마담인 셈이죠. 야, 점유율 40%에 매출 비중 70% 이상이면 이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PR 스트립 말고 다른 주요 장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드라이 클리닝 장비라고 있는데요. 이건 식각 공정 후에 남는 잔류물들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장비인데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10% 정도? 네, 주로 이제 국내 메모리 고객사나 아니면 중국 쪽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배브 엣지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웨이퍼 가장자리, 그 엣지 부분에 불필요한 막을 제거하는 건데 현재 라인업 중에서는 이게 가장 고가 장비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장비 점유율이 좀 올라가주면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죠.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 하드매스크 스트립 장비. 이건 주로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하드매스크라는 걸 제거할 때 쓰이는데 기술 장벽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장비입니다. 네,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군요. 그럼 주요 고객사들은 어딘가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해외로는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탄탄한 고객 기반이 있네요. 매출 비중은 좀 어떤가요? 최근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국내 매출이 대략 한 450억 원, 그리고 수출이 약 570억 원 정도였어요. 수출 비중이 조금 더 높죠. 그렇군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이면 경쟁도 치열할 텐데요. 물론이죠. 경쟁사로는 역시 미국의 강자, 랩리서치라 했고요. 또 중국의 맨튼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주요 경쟁사로 꼽힙니다. 쟁쟁한 기업들이네요. 그럼 이런 경쟁 속에서 PSK만의 강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뭐니 해도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요 고객사들하고 굉장히 오래 협력했거든요. 오랜 관계. 네,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 요구에 딱 맞는 맞춤형 장비 개발 능력,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서비스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실적 얘기를 좀 해보죠. 가장 최근인 2025년 1분기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1,019억 원.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24년 1분기 777억 원보다는 꽤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네, 영업이익도 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3억 원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익도 늘었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약간 아쉬운데요. 22.2%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에 27.5%보다는 조금 하락했어요. 이익률은 좀 빠졌군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원가나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요. 재고자산은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1,117억 원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게 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1억 원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됐어요. 현금 흐름은 좋아졌군요. 그럼 현재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PR이나 PBR 같은 지표들은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대략 7.6배, ROE는 16.2%, PBR은 1.2배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부채 같은 건 괜찮나요? 재무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1.6%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정말 낮네요.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약 995억 원으로 꽤 넉넉하고요. 이익잉여금도 약 2,846억 원 쌓여 있어서 재무 구조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지분 구조나 혹시 전환사채 같은 오버행 이슈는 없나요? 지분은 최대 주주인 PSK 홀딩스가 32.76%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전환사채라든가 다른 주요 오버행, 그러니까 물량부담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전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 연간 매출을 대략 4,20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80억에서 900억 원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200억에 900억 정도? 네. 이걸 forward PER, 그러니까 예상 실적 기준 PER로 환산하면 대략 7배에서 8배 수준 정도가 됩니다. 향후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는요, 낸드 플래시가 계속 고단화, 그러니까 더 높이 쌓잖아요. 그렇죠. 계속 단수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시 D램으로 전환 투자하는 거.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PSK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좋은 비벨 엣지 장비, 이쪽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긍정적입니다. 신규 장비 개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지금 고부가 가치 장비인 메탈에처, 금속 식각 장비죠.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잘 안착한다면 회사 성장에 정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메탈 에처. 기대되네요. 또 다른 기대 요인은 없나요?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북미나 일본 쪽 고객사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랑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이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국내 디램 생산 능력 증설 같은 것도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요인이 많군요. 반면에 좀 우려되는 점,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역시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PSK의 중국 시장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2025년에 중국하고 북미 쪽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고요.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또 관세 문제라던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의 변동성,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PSK는 주력인 피어 스트립 장비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회사다. 하지만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고 또 베벨에츠나 향후 메탈에츠 같은 신규 장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정확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서 오는 기회도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쟁 심화 같은 도전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사들은 현재 목표 주가로 한 29,000원 정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PSK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